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 방어를, 남성은 과잉 방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간치상 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당 방위로 인정될지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이 사건을 두고 정당 방위인지 과잉 방어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성 기자, 해당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7월 18일이고요. 이 20대 여성이 여행자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제 혼자 새벽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만취해서 여성이 그 길가에서 쉬고 있으니까 남성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거는 장면이 잡히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딴 데로 갔다가 10분쯤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여성을 자기 차량에 태워서 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그 여성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숙소 주소를 묻는 이런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 줄 것처럼, 네, 이런 차량이 태웠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네. 근데 이 남성은 뜻밖에도 숙소와 정반대 방향인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여성의 이 차 안에서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네. 이 여성이 남성의 혀를 절단해서 3cm 가량이 절단된 걸로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양측이 모두 서로를 고소하는 소위 말하는 맞고소 상황이라고 하는데 양측의 고소 내용과 근거는 뭡니까? 일단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지구 들어가서 7월 19일이었죠. 네. 아마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에 네. 이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도 입었다. 이제 경찰 측에서 남성에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증거가 없냐라고 했더니 남성이 블랙박스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차 내부는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음성만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는 그렇죠. 네, 예, 내부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 여성이 아아 하고 나는 소리하고 함께 남성이 비명 지르는 소리들만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이에 대해서 여성은 그 소리가 내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라고 하고 남성은 동의를 하고 합의하에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혀를 깨물었다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있기 4시간 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취 상태라서.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건을 접해 보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의 동의, 합의라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성범죄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거는 네. 결국 본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느냐 말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 단순하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처음 보는 남성이었던 거죠. 어허. 처음 보는 남성이 갑작스럽게 술에 취한 여성에게 다가왔던 거고 네. 아까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이 이 여성이 동료들에게 숙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의 동료들도 그냥 안심하고 어찌 보면 차에 타는 것을 그냥 봤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에 숙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아하. 이건 물론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저는 않습니다. 정황상. 네. 네네. 김영성 기자,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강간치상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남성이 고소한 중상해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이 고소한 강간치상 사건은 그 부산 지방청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나눠서. 예.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성범죄가 걸려 있어서 남녀가 서로 맞고소한 사건일 경우에는 보통 여성이 피해자인 여성이 고소한 사건을 먼저 수사하는 게 지금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중상해 사건을 일단 수사를 중지하고 네. 강간치상 사건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정당 방위인지 아니면 과잉 방어인지를 최종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정당 방위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당 방위의 요건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늘 논란이 되지만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혼란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예. 자기의 생명이나 어떤 그 현재에 굉장히 부당한 침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되는데 이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그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정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는 균형성이나 보충성, 필요성이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도망을 갈 수 있었다거나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예. 이런 상황이면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예.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싸우는 상황이다, 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력이 멈춘 후에 또 다시 공격을 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저 정당방위가 아닌데 예. 이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사실상 차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여성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현 저는 단계에서는. 봅니다. 예. 네. 김용성 기자, 이렇게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예 법정까지도 가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사건들도 꽤 있죠. 네, 2012년 의정부지검 사건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네. 남성이 어떤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니까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네. 검사 쪽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래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접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1989년에 변모 씨가 유사한 형태로 청년 2명에게 피해를 당하려다가 혀를 깨물고 절단됐었는데 아주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고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을 바꿔서 파기하면서 정당방위로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생각을 해보시면요, 89년입니다. 그리고 남성 2명이 귀가하려던 여성 1명에 대해서 네. 몹쓸 짓을 하려 했고 골목길이었고 밤이었고 그렇죠. 그런데도 1심과 2심에서는 여성이 유죄라고 봤던 거예요. 그랬죠. 예. 그리고 대법원 가서야 정당방위로 바꿨다는 건 네네. 그 사이에 겪어야 될 고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저게 네. 이제 이른바 법원의 리딩 케이스라고 해서 판례로 되긴 했습니다만 아하. 저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후에도 정당방위 어지간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네. 네, 지난 5월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유사한 상황이죠.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금은 70대 여성이 된 분이 과거 56년 만에 그 사건을 재심해달라고 청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 상황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주장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당한 방위는 인정받고 과잉 방어는 좀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 방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고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